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법을 위반한 국민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국민이니까 처벌되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적폐청산,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을 한다. 그렇다면 조금 이상한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법을 위반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판가름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신이나 왕이나 재판관이나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는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위반한 국민들이, 그것도 과거에 공무원으로 국가, 다시 말해서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던 공무원들이 처벌받는 예가 많습니다. 또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법을 위반했다고 하면은 법에서 금지한 것을 깨고 법을 위반한 그런 국민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특이하게도 법을 과거에 위반했다, 혹은 더 심한 경우에는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는데 후에 새로운 법을 만들고 지금의 법을 과거에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쁜 것은 그러한 법 같지 않은 법의 집행에 손발 노릇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지요. 어리광을 부리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보다 그들이 더 나쁜 것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뻔한 술수, 말도 안 되는 일에 휘말려서 그만 나중에는 스스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유죄인자가 되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찌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령 빨간 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그 빨간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절대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이고, 전 세계 문명 국가에서 이 한도 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지요. 국민 A가 있다고 합시다. A씨가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살짝 힌트를 주면, 이 A씨의 행위는 빨간 법에는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면 노란 법에는 위반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갖춰졌습니다. 법이 있고 행위가 있고, 그러니 행위자가 있고, 그러니 우리의 이야기를 이제 좀 더 진전시켜 봅시다. 이때 문재인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A씨가 빨간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 왜냐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법의 집행을 역으로 합니다.
상당수의 법의 집행을 특정인을 대상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참 그것도 애타는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은 영역에다가 그물을 쳐놓고 그 밖에 나가지 말아라 하고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그 그물에 걸리는 새들이 있으면, 물고기가 있으면 그러면 건져내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측의 그물은 다릅니다. A라는 새가 있으면 그 새를 쫓아다니는 것이죠. 그물을 들고 걸려라 걸려라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고롭겠습니까? 어떻든 이렇게 A씨를 지켜보다가 어떤 행위를 하기만 하면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A씨가 빨간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그 법 이론이라든지 또 혹은 리걸마인드라든지 하는데 부합하는가 하는 것은 문재인 측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실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리걸마인드가 정말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좀 가깝게도 잡히고 멀게도 잡힙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들이 무식하다면 생사람을 많이 잡겠죠. 그런데 이때 더 딱한 것은 이것입니다. 국민 A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위반 안 했다. 아주 단순 명쾌하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앞에 어떤 그물이 쳐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A씨가 빨간 법을 위반했다 하고 공소제기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 측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 법원도 또 그렇게 미덥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A씨의 행위는 빨간법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더라도 법원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그냥 기분대로 문재인 씨 측의 비위를 맞춰주기에는 시스템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유죄 판결은 심하면 90% 유죄, 그렇지 않으면 한 30% 유죄, 이렇게 하는 것이죠. 100% 유죄는 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때 어느 정도 유죄 판결을 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 법관의 실력, 그리고 그 법관의 양심, 법관의 리걸마인드 수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 국민은 정말 실력 있는 법관에게 재판받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죠. 실력 있는 법관이라면 양심이 아니라 그 법 시스템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아주 쉽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법원에 간 국민 A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법원에 간 국민 A는 그저 나는 빨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역시 국민 A가 빠져나갈 길이 안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 국민 A가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보통은 그 도움을 받는 변호사의 능력, 또 그 변호사의 경우에는 상인 정신이 조금
여기에 작용을 합니다. 자기의 그 금전적인 이익,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그 성과 없는 변론을 한다든지 자기 변호를 한다든지 하는 일이 생겨서 국민 A는 더더욱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검찰이 앞의 검찰이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겠죠. 이번에는 검찰이 사건을 전부 스스로 평가를 해보고 빨간법 위반으로는 도저히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씨가 노란법을 위반했다고 공소제기를 합니다. 물론 맨 처음에 먼지털이를 해서 들어오게 된 부분은 이번에는 논외로 합시다. 어떻든 국민은 실력 있는 검찰을 만날 것을 역시 기도해야 할 겁니다. 실력이 있는 검사라면 무조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바라는 대로 빨간법을 위반했다고 이야기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양심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이것 역시 법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 시스템을 알고 있는 검사는 아무리 정권의 편을 든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벗어나서는 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식의 부패도는 아주 많이 줄어들게 된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노란법을 위반했다고 공소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법원은 이번에는 노란법을 위반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100%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죠. 노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국민 A는 나는 노란법도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전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이 국민 A가 도움을 받고 의지하고 있는 변호사의 능력이라든지 그 변호사 개인의 상인정신, 이번에는 조금 그 양심도 관계가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국민 A는 제대로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던지 혹은 받을 수 없던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 국민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리걸마인드가 없는,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또 특정인을 겨냥해서 법 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경우를 설령 당하더라도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검사, 실력 있는 법관, 실력 있는 변호사,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만한 능력이 있을 때에는 적어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문재인 청와대 정부 아래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팬이나 동지나 이런 사람들도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의 가소를 제외한, 가솔에 해당되는 정도의 가까운 그런 자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법이 비틀려서 시행되는 이 현실에서 생존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는 그렇습니다. 모든 법을 철저히 준수하라.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지나간 일은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과거에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법을 위반한 일이 있는 국민이라면 어쩔 수 없이 각오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생존 방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겠죠. 그래서 정말 먼지 한 톨 안 묻은 사람, 그런 사람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수사를 받는다든지 법정에 서게 된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 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변호인에 대해서 아주 실망을 많이 느꼈다는 이야기를 가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변호인 자체를 부정한다든지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빠진 국민이 변호인의 도움을 안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거나 선임할 수 있는 변호인은 99%가 삼류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변호사를 악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에게 여러분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를 하더라도 원래 그 이름이 변호인은 조력자, 도와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변호인에게 모든 걸 다 맡겨놓고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들 하죠. 그런데 자기 일에 대해서 가장 정성을 다하고 자기 일에 대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지, 이것을 업으로 하는 변호인일 수는 없죠. 그리고 변호인은 특히 이런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 혹시 변론을 잘못해서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역시 수임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절실함과 그 당사자의 절실함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국민 여러분은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리걸 마인드, 그리고 논리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 생존 방법에 있어서는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장관, 또 현재의 대기업 회장, 대학 총장, 이런 사람들 누구 할 것 없이 문재인에게 걸렸다 하면은 법 대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런 불행한 상황이 닥쳐오게 되면 여러분은 그저 대충 하면 되겠지, 과거처럼 그저 쓱쓱 변호인이, 오래 그 변호사업을 해온 변호인이 알아서 해주겠지, 혹은 체면이라든지 정도껏 하겠지, 이런 기대를 모두 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철저히 대응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오기 부리지 마십시오. 대충 하지 마십시오. 단식을 한다든지 비협조적으로 나간다든지 해서 소위 그 무저항 수법, 그것을 쓰다가는 정말 그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한 태도로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필사적으로 법리를 파고들어서 승리하십시오.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우리의 5천만 국민을 공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우리 5천만 국민을 바르게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 표현되는 바와 같이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요.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우리 5천만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나아가서 도덕률도 철저히 지키고 심지어 머릿속에서 하는 상상조차 건전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는 건전한 상상만 하고 살아라. 그렇게 바르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라고 하면 그때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바르게 살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민도 그렇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재인이 6.25는 우리 대한민국이 북으로 쳐들어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은 그렇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국민 여러분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